나쁜 남자보다 착해 보이는 모태솔로가 왜 더 위험할 수 있는지 한번 나쁜 남자와 비교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 소재는 그 화성 연쇄살인마 이춘재를 보면서 갑자기 문득 느낀 건데, 이상하다. 내 주변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시나요? 사실 뭐 여기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런 사람들이 뭔가 나이는 20대, 좀 어리고, 그래서 어리니까 약간 어리숙해 보이면서 뭔가 순박해 보이지만 뭔가 독특한 다른 그런 분위기가 있는, 그래서 그 느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나쁜 남자들과 비교를 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카테고라이징을 해봤습니다. 여자분이라면 이런 남자를 만난다면 정말 최악인 거죠. 결혼해서 이제 두드려 맞는 거는 기본이고 목숨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 남자분이시라면 본인이 그런 남자인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뭐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실 수도 있겠죠. 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기준을 좀 명확하게 잡을 필요가 있어요. 나쁜 남자란 누구인가? 뭐 상식적으로 나쁜 남자는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고 센스가 넘치고, 그 센스가 무엇이냐? 센스는 패션일 수도 있고 말빨일 수도 있고 뭐 츤데레일 수도 있고, 뭐 말하지 않아도 눈치 있게 여자의 마음을 요리조리 알아서 어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남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쁜 남자인 것은 언제든지 자기 멋대로 행동하면서 여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매력적인 남자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봅시다. 뭐 이 굉장히 보편적인 정의죠. 자, 그럼 착하지만 문제가 있는 남자를 어떻게 정의를 내릴 것이냐? 이거는 나쁜 남자와 좀 정반대로 도출을 해봤습니다. 일단 착한 외모, 당연히 이제 키, 몸무게 굉장히 착하죠. 또 패션 센스 뭐 이런 거 엄청 착하고,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다니고 뭔가 옷을 갈아입었는데 어제하고 똑같은 옷을 입은 느낌? 그리고 이제 나쁜 남자가 뭔가 센스, 눈치 이런 게 굉장히 빠르다면, 이 문제적 착한 남자들은 눈치 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뭐 남자끼리도 남자를 대할 때도 눈치가 없고, 뭐 당연히 여자를 대할 때도 그 여성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알 수가 없죠. 당연히 연애할 기회도 없고, 모태솔로인 상태거나 여자를 만나더라도 한 달 이상 넘기기 힘든 그런 남성을 문제적 착한 남자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문제적 착한 남자들이 뭐가 문제인가? 한 가지 확실한 문제는 나쁜 남자와 비교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 그것은 뭐 외모, 뭐 말빨, 금전 문제 이런 거 다 떠나서 그 센스, 그러니까 센스가 있다 없다, 그 말은 공감 능력이 있다 없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나쁜 남자들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문제적 착한 남자들이 공감 능력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공감 능력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거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공감 능력 위주로 이번엔 나쁜 남자와 착한 남자를 구별을 해볼게요. 일단 나쁜 남자가 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렵고 쉬운 게 아니에요. 심지어 그런 경우 있죠. 나쁜 남자가 한번 되어보겠다고 돈을 내면서까지 뭐 여자 만나는 법, 뭐 픽업 아티스트들한테 뭔가 돈을 갖다 주면서까지 노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일단 안 되면 돈을 주고서라도 뭔가 자신을 개선을 해보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 좋습니다. 사회적인 공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인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인지를 했고 그걸 개선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나쁜 남자들은 이걸 타고나는 거죠. 심리적으로 아예 공감 능력을 타고나는 거죠. 눈치 굉장히 빠르고 그 상대 여성의 뭐 감성 뭐 이런 것까지 잘 잡아내는 거죠. 이런 남자 정말 매력적이죠. 그런데 거꾸로 이 문제가 될 만한 착한 모태솔로들은 공감 능력이 최악입니다. 정말 공감 능력 따위는 진짜 1도 없는 거죠. 전혀 없어요.
그걸 어디에서 알 수가 있냐면 일단 자기 자신을 개선할 노력 자체가 없어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나쁜 남자들은 뭐 나쁜 남자가 되려는 남자를 포함해서 개선의 노력이 여지가 있지만 이 남성들은 개선의 여지가 노력이나 이런 게 전혀 없고 타인과의 공감 뭐 그딴 거 전혀 없어요. 그리고 공감보다는 자기 내면, 뭐 자기만의 세계, 그리고 거기다가 심지어 자존심, 뭐 똥존심까지 강한 경우에는 이게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게 바로 제가 볼 때는 강서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케이스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불똥이 전혀 정말 상관없는 전혀 엉뚱한 사람한테 튀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공감 능력 없는 자존심만 강한 사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꼭 그 감정을 만만한 부모나 애인한테 풉니다. 친한 사람일수록 또 자기보다 지위가 낮다라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강한 거예요. 이런 남자와 몇 달 사귀고서 착해 보인다고 결혼한다? 그럼 이거는 그냥 비무장지대 그냥 걸어가지고 북조선 가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착한 남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착한 남자들 중에서 문제가 될 만한 남자를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남자 만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봤어요. 다행인 거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나쁜 남자와 비교를 하면 그 특징들이 굉장히 쉽게 드러나는데, 자, 첫 번째 가겠습니다. 공감 능력 없는 남성들의 특징 첫 번째, 냄새입니다. 냄새. 나쁜 남성들은 몸을 씻고 향수를 뿌려요. 여성들은 거기에서 호감을 보입니다. 이 나쁜 남자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향수를 뿌리면 여성이 좋아한다. 근데 반대로 공감 능력이 없는 남성들은 몸을 안 씻어요. 일단 냄새가 나요. 그럼 타인한테 불쾌감을 준다는 거 생각 못 하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없으니까. 문제가 될 만한 남자들은 일단 몸에서 냄새가 난다. 뭐 담배 쪘네, 뭐 플러스 뭐 엉내, 뭐 총각 냄새, 뭐 장난 아니겠죠. 예. 그리고 매일 똑같은 옷, 비슷한 옷을 입고 다녀서 그것도 잘 안 빨면 또 냄새가 계속 나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간다라는 거 생각을 못 한다. 그런데 이제 얼굴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간에 일단 냄새가 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건 초등학교 다닐 때 배우는 건데, 이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를 성인이 돼서 실천을 못 한다는 거는 확실히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공감 능력 없이 자기만 안다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뭐 남성분들 중에서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얼른 고치는 게 좋습니다. 여자들이 냄새 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민감해하고요. 여성들이 후각이 훨씬 더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냄새에 굉장히 민감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공감 능력 없는 남성들의 특징 두 번째,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다. 공감 능력은 떨어지는데 자기 세계가 강한 사람들, 물론 뭐 예술가나 아티스트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대중하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데 성공한 예술가는 전 별로 본 적이 없죠. 네, 어쨌든 뭐 사람마다 자기만의 세계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적 남성들은 뭐 예술 뭐 이런 건커녕 그냥 PC방 가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PC방 가서도 역할을 분담해야 되는 롤플레잉이나 뭐 어떤 클랜 그룹에 들어가서 플레이를 하는 것보다 그냥 독고다이로 그냥 총싸움하고 칼싸움하고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읽는 책이라고는 뭐 무협지나 거기에다가 연애도 한번 못 해봤다, 제대로 못 해봤다? 확실히 그 사람은 공감 능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나르시즘적인 똥존심. 사람들은 대부분 나르시즘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특히 뭐 잘생기고 이쁘고 뭐 이런 사람일수록 나르시즘적인 나 너무 이뻐, 나 너무 잘생겼어. 뭐 거울 앞에서 그런 말 해보신 분들 있으시죠? 나 오늘 좀 잘생긴 것 같은데, 오늘 나 좀 이쁜 것 같아. 뭐 이런 말 해보신 분들, 약간 나르시즘적인 부분이 조금씩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적 남성들은 이런 잘난 부분이 없는데도 나르시즘적인 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거기에다 이분들은 자존심이 강해서 자존심 조금만 긁으면 이제 빡돕니다. 눈알이 돌아가서 이제 희번덕거리는 게 보여요. 특히 이런 분들이 부모한테 함부로 하는 경향이 많고요. 만약에 지금 만나는 남자가 의심스럽다면 부모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결혼 후에 여러분을 대하는 그 사람의 참된 모습이거든요. 그거 다 나중에 복부 때 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돼 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공감 능력 없는 남자들의 특징. 네 번째는 털입니다. 이 털은 아시는 분은 알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여성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남성의 털입니다. 이걸 나쁜 남자들은 알아요. 그래서 나쁜 남자들은 돈 주고 왁싱을 하죠. 심지어 브라질리언까지도 하죠. 왜냐하면 여자가 싫어하니까 깔끔하게 보이려고. 예. 굉장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근데 공감 능력이 진짜 없는 문제적 남자들, 문제적 모쏠들은 왁싱은커녕 털을 무슨 액세서리처럼 기르고 다닙니다. 뭐 코털 삐져나온 건 기본이죠.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 근데 목이나 뭐 귀 밑에 길게 몇 가닥 이렇게 삐져나온 거를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액세서리처럼 달고 다니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좀 제 생각에 가장 징그러운 거는 이제 귀 속에서 나온 털인데 그게 가늘어서 되게 길어서 꼬불꼬불한데 거울에는 잘 안 보이고 뭐 이런 거 방치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같은 남자가 봐도 좀 징그럽습니다. 이거 뭐 면도할 때 그냥 실수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 결정적으로 주변에서 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친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생각하면 되게 섬뜩한 거예요. 예. 주변에서 너 여기 털 삐져나왔어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친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예, 굉장히 섬뜩한 거예요. 주변에서 누군가는 조언을 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1년 넘게 그러고 다녔다? 그러면 굉장히 섬뜩하죠. 1년 동안 사람을 안 만났다는 건데 자, 지금까지 나쁜 남자보다 착하지만 문제적 남자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물론 대부분 우리나라 남자들은 책임감 강하고 바른 남성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끝에서 이거 좀 커버 치려는 건 아니고요. 일부 문제가 있는 남성들이 물을 흐리는 거예요, 사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조심한다면 상대방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연애를 한 다음에 결혼을 한다면 이런 문제적인 남성들을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들 행복한 연애 하시고 다음에는 위험한 여성들의 특징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